자,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수원문화재단 왕의골목 해설자이자 수원시 청소년재단 희망등대 마을해설사 이경 해설사님의 마을 해설사와 떠나는 골목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독립책방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이신 리노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말이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누라고 합니다. 끝과 시작 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이라는 여행 에세이 2권을 썼고요. 현재는 메탄동에서 그런 의미에서 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젊은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보통 작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생에서 배우고 그거를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분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앞으로 지금부터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제 책 제목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터키, 프라하, 프랑스 파리,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포르투갈의 포르투 리스본을 여행한 책입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문장이 마감이 되지 않은 제목이고 꽤 긴 편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다양한 작가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목 설정을 하는데 어느 분은 미리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 안에서 글을 쓰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글을 쓰다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제목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여행을 되새기고 기억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거기서 떠오르는 영감을 통해서 제목을 선정을 합니다. 제가 책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되게 얕은 잠을 잤거든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 굉장히 얕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꿈에서 제가 프라하 여행을 할 때 만났던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여행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행을 했는지, 여행을 가서 어떤 것을 먹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어디를 갔는데 거기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디를 갔는데 뭘 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맛이었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면 이라는 메모를 하고 다음에 생각을 했죠. 이 책 제목이 그냥 제목이 아니라 책 전체의 첫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수호천사님께서 책 표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연두와 민트 사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짱구이님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저 작가분 저기서 뭐 하세요? 이러면서 자,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벤트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주신 분들께는요. 어제부터 시작된 저희 야행 있죠. 어제부터 내일까지 총 6번의 토크 살롱이 있는데 그때 저희 작가님의 또는 강사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를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느꼈던 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하시는 것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친필 사인이 들어간 저서를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통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이벤트였죠. 시청 인증 이벤트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청 인증 이벤트는요. 지금 저를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진 또는 캡처를 하셔서 인스타
또는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업로드를 해주실 때 꼭 전체 공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원 문화재 야행 또는 수원 야행 해시태그를 달고 업로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행사 마무리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부 공개나 비공개로 해놓으시면 저희가 찾을 수가 없고 또 해시태그를 안 해놓으면 그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해시태그 전체 공개 전부 다 하셔서 요 이벤트까지 당첨되신 다음에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받아가는 그런 하루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골목 여행님께서 와 친필 사인 도서 받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친필 사인 도서 받으시려면은 소통 많이 해드리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우리 꼬미님은 이제 수원에서 세계로 가자 한번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우리 김곰돌 TV님께서는요 제목에 담긴 의미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골목 여행 끝나가니 해외여행 가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해외여행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언제든 떠날 수 있던 시기에서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시기로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제가 좀 달래드리기 위해 세계 여행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터키, 그리고 체코의 프라하, 프랑스 파리, 산티아고 순례길, 그리고 포르투갈 여행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출발점과 제 책의 모든 출발점이 이제 바로 터키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터키로 떠나가게 된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통해서 터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터키로 갔다가 왔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왜 터키로 갔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유명한 관광지가 상대적으로 유럽 주요 도시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커다란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 교환학생을 떠날 때 제가 한 가지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최대한 한국인들이 많이 없는 공간으로 가서 현지인처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좀 언어도 많이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교환학생을 떠날 수 있었던 국가들 중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은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곳을 제외하고 나니까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 세 가지 국가가 남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터키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나마 그 세 국가 중에 가장 치안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사실 저도 아무런 정보가 없이 터키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터키로 교환학생이 떠날 때 아무런 정보가 없이 떠나게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제가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교환학생을 보냈는데요. 그 앙카라 공항에 새벽 3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긴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한 3-4시간을 공항 벤치에서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항 직원들이라던가 비행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덕분에 소란스러워서 깼고 제가 이제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ATM으로 갔습니다. ATM으로 가가지고 터키 리라를 인출을 하려고 카드를 넣고 영어로 바꾸고 인출 버튼을 누르니까 기계에서 띠릭띡 하더니 그대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첫 시작 화면으로. ATM 기계가 카드를 먹어버린 거죠. 근데 터키의 앙카라가 이제 이스탄불처럼 엄청난 관광 도시가 아니라 상업, 행정 주요 도시이다 보니까 수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터키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ATM에 카드가 들어갔고 현금도 없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고 도움을 영어로 요청을 하면 터키어로 답변이 오고 또다시 영어로 물어보면 터키어로 답변이 오고 그렇게 어려운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카드는 찾지를 못하고요. 제가 그 공항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탈출입니다.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을 할 때 동생이 5만 원짜리 현금을 줬어요. 그 현금을 공항에서 유로화로 바꾼 다음에 그 유로화가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터키 리라로 바꾸고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이제 기숙사로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숙사로 향했는데 이제 고난은 더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안내해준 기숙사랑 제가 머물러야 하는 기숙사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머물러야 되는 기숙사가 제가 선택한 전공과 전공이 있는 캠퍼스와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오히려 배려 차원에서 이동을 해줬는데 그거를 터키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인터넷도 그 학교 내 와이파이는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구글 번역기도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택시를 태워줘서 보내주면은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보내주면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터키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셔가지고 우연히 그분과 같은 기숙사를 살면서 어학당까지 등록을 하고 네, 천천히 적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골목 여행님께서 터키 현지인의 문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떤 거였나요?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골목 여행님이 그러면 한 수 앞을 내주시는 거네요. 이따가 그러면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골목 여행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젊으니까 용기를 내셨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또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첼시 안님께서 도서 받는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왜 터키가 형제 나라죠? 라고 했어요. 요거는 왜 때문일까요? 아마 그 우리 6.25 전쟁 때 그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엔군으로 지원도 해줬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너무 잘해줘요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형제가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을 댓글을 보면서 제가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친필 사인이 적힌 도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첼시 안님께서는 어제 당첨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첼시 안님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고 요 책까지 얼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르츠랜드 정말 한국적인 발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후르츠랜드님께서 요 제 칭찬을 안 넘어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제가 한번 읽고 이어서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르츠랜드님 제가 그러면은 제 사심을 담아서 우리 후르츠랜드님께 도서 드릴게요. 자, 우리 후르츠랜드님 꼭 커뮤니티 탭 가셔서 링크 안에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 처음에 터키어를 모르니까 대체로 식사를 그냥 마트에서 이제 하나 막 빵이나 과일 이런 거를 그냥 대체로 사 먹었어요. 근데 그 아무래도 그런 거를 매일 먹다 보니까 건강도 나쁘지고 속도 되게 더부룩해져가지고 음식점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터키어를 모르지만 여러 음식점을 갔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뉴판에 메뉴가 있으면은 그 손가락을 애매한 데 걸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하나를 콕 집어서 고르지 않고 이게 손가락을 살짝만 휘면은 저거 같고 조금만 내리면 저거 같은 그 애매한 위치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종업원 분들도 이분이 메뉴판을 읽지 모르지만 용감하게 음식을 먹으러 왔구나 해서 맛있는 걸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또 메뉴판을 받아서 음식과 이제 어떤 거 이름이 맞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해외 여행을 하실 때 어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택시를 타기엔 돈이 없고 오토바이는 무서워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요. 특히 버스 중에 밤버스를 좋아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가깝게는 4시간 정도, 이제 멀리는 막 9시간, 12시간 이렇게 버스를 타야 될 정도로 나라가 넓어요. 그런 거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굉장히 짧게 갔다 올 수 있는데 꼭 버스를 고집해서 타는 이유는 이제 먼저 돈보다 몸이 건강해서 제가 버스를 탑니다. 짧게 비행기를 이제 편안하게 타면 되는데 이제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불편한 버스를 좀 오래 타는 경우도 있고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을 여행을 계속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는 일부러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일부러 긴 버스를 타서 숙박비랑 교통비랑 이제 식비 이런 거를 함께 이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 어학당에서 3개월 정도 이제 터키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밤 버스를 타러 버스 터미널로 저녁 자정쯤에 이제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근데 버스 터미널 시간보다 제가 버스가 떠나는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문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구호 같은 소리가 빵빵빵 들리는 거예요. 누가 선창을 하면 뒤에서 후창을 따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가지고 어떤 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가운데에는 이제 군대 입대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터키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병제여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그 청년을 환송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을 다 같이 구호처럼 외쳐주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가 친척이랑 친구들이 거의 한 수십 명이 모여요. 그렇게 모여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문화인데요. 그때 뭐 박수 쳐줄 때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던 와중에도 같이 박수를 쳐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런 의식 같은 게 모두 끝나면은 어느 분이 그 청년에게 그 붉은색 터키 국기를 어깨에 둘러주는 거예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그 붉은색 터키 국기를 이렇게 어깨에 딱 둘러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명예로워 보였어요. 그 젊은 청년이 본인의 시간과 젊음을 희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환송도 해주고 그것을 이제 뭐랄까 하나의 상징 증명해주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어깨에 국기를 딱 둘러줄 때 그때 정말 명예로운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버스를 타니까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문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버스 입대를 하는 청년에게 그런 대우를 해준 게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골목 여행님 제가 아까 책 드린다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골목 여행님도 당첨되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골목 여행님께서 터키어 한번 들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거 팝하고 지금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요거 해도 될까요? 기억의 문이 열리는 요 뭐 수원 문화재 야행은 요건 고유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까지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하겠습니다. 요것도 터키어로 해주세요. 네, 메라바 베니마듬 리노. 네, 두슈는 랄 카프 아츠 수원. 네. 아마 이게 맞은지 틀린지 잘 모르지만 우리 골목 여행님 맞을까요? 왠지 골목 여행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 여행님이 맞다, 아니다, 틀렸다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멋집니다. 우리 터키는 열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형제국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잘생겼는데 말도 잘한다고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혹시 궁금한 게 용준님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이용준님? 아까까지는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고 싶은 모르는 친구 사람이 같은데요. 있나요? 아니 왜 용준님께서 작가님은 이제 터키가 장모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러고 너무 사적인 질문인가요? 오늘 준비되지 않은 멘트였나요 혹시? 네, 이게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 여자친구가 터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임자 있습니다. 넘보시면 안 됩니다. 뭐 예전에 막 그런 말 있었죠. 뭐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냐. 여러분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요거 딱 지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터키어로 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요 댓글 어떻게 읽는 건가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댓글이 있습니다. 두신젤레리니 카프스는 아츠. 요게 예, 이게 진짜고 아까 저는 두슌 카프 아츠라고 이게 아, 조사나 이런 게 빠진 거죠. 단어만 붙인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희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 밤버스를 타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했을 때 터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 바로 최시메라는 도시예요. 혹시 제가 PPT를 보여드릴 수 될까요? 네. 네. 준비되어 있는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앙카라 그 시내 풍경이고요. 예, 여기 버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들 청년을 행가래 쳐주는 환송식입니다. 예, 제가 그 가장 여행을 할 때 좋아했던 곳이 최시메라는 곳인데 이게 제가 터키 국기를 가져왔어요. 최시메가 그 터키 서남부의 이 작은 공간이에요. 우리나라 호미곶처럼 볼록 튀어나온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작은 바닷마을, 어부마을처럼 되어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나마 이제 휴양지로 알려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직 동양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인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여행지에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동양인이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에 갑자기 동양인 하나가 떡하니 나타나니까 말을 그렇게 많이 걸어요. 그 한 번씩 불러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는데 어디서 왔냐 그래서 앙카라에서 왔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공부했던 곳이 앙카라인데 앙카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유 동양인처럼 생겼는데 터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나 앙카라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그 도시가 이제 최시메예요. 최시메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유명한 관광 상품이 바로 보트 투어입니다. 보트 투어 같은 경우는 지중해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제 바다 수영을 하는 공간인데요. 네, 그 바다 수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해수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사장이나 서해 뻘에서 이제 허리춤 정도에 오는 물에서 이제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보트 투어의 바다 수영은 지중해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그 큰 섬들 가운데에 그 바다만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으로 배가 나갑니다. 배가 나가서 갑자기 닻을 내리더니 물에 잠겼다 떴다 잠겼다 하는 암초에 밧줄을 걸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바다 수영을 하는 거예요. 배가 망망대해에 배만 떠 있고 거기서 이제 바다 수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저는 사실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요. 한번 수영을 잘 못해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나름 또 바다 수영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바닥은 보이는데 되게 깊어 보여요. 정말 한 3, 4m 되지 않나 느낌. 맑아서 바닥이 보이지만 굉장히 깊어 보였습니다. 그 한 3, 4m 정도 되는데 이제 수영을 하러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 아주 당차게 점프해가지고 가는 팔다리로 막 볼레볼레 수영을 하는데 귀엽네요. 어른들은 이제 배에서 가장 멀리 누가 멀리 수영을 하는가 막 이런 시합도 할 정도로 다들 수영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고 수영을 잘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에 구비되어 있는 구명조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봤더니 그거를 또 딱 보고 이제 바다를 다시 봤어요. 근데 그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거예요. 또 한국인 거기서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다들 맨몸으로 수영하는데 구명조끼를 입는다? 근데 또 구명조끼 상태가 버클이 다 채워져 있는데 끈이 다 끊어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잘못하면 그 바람 빠진 튜브처럼 저는 가라앉는데 그 구명조끼 올라갈까봐 착용을 안 하고 일단은 수영을 하고 싶어서 배 후미로 갔습니다. 배 후미에 서가지고 수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옆에 아저씨가 수영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 못한다 하고 그냥 바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말 제가
좀 제 성향이 일말의 안전이 보장이 되면은 결국엔 망설이다 도전을 해요. 근데 그 바다를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망설이는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몸을 바다로 던졌어요. 그 바닷물이 되게 차가웠는데 그 차가운 게 몸을 이제 감싸는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물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에 사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훨씬 전에 LA 밑에 있는 샌디에고라는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서핑보드를 한번 탔습니다. 그때 바다에 서핑보드를 탔는데 서핑도 배우고 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탔는데 좀만 더 물에 빠지고 물 먹다 보면은 태평양물 다 마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몸을 던졌을 때에도 태평양물에 이어서 지중해까지 다 마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물을 많이 마셨어요. 한 5분 정도 허우적 거렸는데 저한테 5년 같았죠. 네, 그렇게 5분 정도 허우적 거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게 물에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물에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수영 비스무리한 걸 하기 시작합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에 수영을 해보는 것은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바다 수영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파도를 맞으면은 다리가 땅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파도에 밀려서 몸이 계속 뒤로 밀리는데 다리는 버티려고 해서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한데 반대로 오히려 바다에 그 떠다니는 미역처럼 있으면 더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수영을 했습니다. 제 PPT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잠깐만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여기 너무 아쉬운데 이거 잠깐만 보기엔 너무 아쉬운데요? 닭백숙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그때 구명조끼 전혀 없이 그냥 네. 맨몸으로. 네, 보시면은 구명조끼를 한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바닥이 보이는데 저게 제가 일부러 물에 몸이 적응이 됐을 때 머리를 다 넣고 발을 밑으로 쭉 뻗어봤는데 발이 안 닿더라고요. 깊으니까요. 네, 깊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넘길게요. 그래도 지중해 사랑하시죠? 하고 우리 후르츠님이. 예, 저는 지중해도 사랑하고 모든 바다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건 준비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다 이야기를 좀 하면은 시집 중에 바다는 잘 있습니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네. 이병률 시인이 쓴 시인데 제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이 바다의 안부를 전해줘가지고 바다가 궁금해졌습니다 해서 제가 바다로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저는 굉장히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책 표현 중에 바다로 가는 버스는 나에게 구급차였고 바다는 처방약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수호천사님께서 지중해 물 맛은 어떤가요? 저도 궁금해요. 똑같은 바다고 다 바다의 물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통하는데 지중해 물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중해 물 맛은 네. 아까 드셨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짭니다. 똑같이 짜다. 바닷물은 바닷물이다. 네, 제가 태평양, 지중해, 대서양 다 마셔봤는데 짭니다. 한결같이. 바다는 다 이어져 있어요. 정말 소금쟁이인 것 같다고 아까 그 물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김곰돌님께서 소금쟁이 같다고 하는데 닭백숙이 아니라 앞으로 소금쟁이라는 그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물이 코로 나오다가 나중에 소금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바다 여행을 했었고요. 민트 초콜릿만 날 줄 알았대요. 바다에서요? 색깔 자체가 굉장히 뭔가 청명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것도 민트 색깔인데. 너무 저는 안 가봤지만 궁금합니다. 근데 바다가 정말 깨끗해요. 정말 우리가 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바닥에 계속 보이고 핸드폰을 떨어뜨리진 않았지만 떨어뜨리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깊지만 되게 맑았어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 햇빛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머리는 반을 물에 넣고 반만 위에 띄어가지고 바다에 떠 있어서 햇빛 맞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햇빛을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중해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맑은 여행님께서 또 늘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무모함이 부럽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무모함이 또 어떤 기회나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무모함과 별개 이야기지만 시간이 남으면 해드릴게요. 자, 제가 터키에서 이제 터키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터키 종교가 굉장히 터키 문화에 많은 것을 끼쳤거든요.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슬람교가 90%가 넘습니다. 이슬람교가 터키 인구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터키 내 공휴일이나 커다란 행사는 이제 이슬람교 그 종교 안의 행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이에요. 라마단 금식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 물, 음식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약 4주, 한 달 정도 진행을 합니다. 라마단도 우리나라 음력처럼 라마단 그 달력이 따로 있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날짜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있는 동안 라마단 시간이 있어가지고 라마단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라마단 금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스스로. 왜냐 그 일주일이 가장 힘들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만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했을 때가 아마 5, 6월쯤이어서 해가 또 길어요. 겨울에 하면 해가 짧아서 맞아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여름에 하면 해가 너무 길어가지고 길죠. 못 먹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해가 적당히 길었어요. 새벽 4시에 해가 떠서 저녁 7시쯤 해가 지는데 첫날 이제 라마단이 딱 시작하기 직전 금식을 하기 직전에 이제 새벽 3시쯤에 기숙사가 엄청 소란스러워져요. 원래 그 시간에 다 잠이 드는데 학생들도 이슬람교가 많다 보니까 그때 다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물조차 마시지 않아요. 저녁 7시까지 그렇게 보내고 밥을 저녁 7시에 첫 끼를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이 계속 쭉 진행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첫날은 버틸만 했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이제 새벽 3시에 먹고 바로 자니까 속이 너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먹는 걸 줄였더니 낮 동안 물조차 마시지 않으니까 너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공복이 유지됐다가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도 받쳐주질 않더라고요. 이게 물이라도 마시면 계속 속이 뭐가 채워져 있어서 괜찮을 텐데 물조차 없어가지고 저녁 7시가 넘어서 식사를 할 때 물을 바로 마시면 안 돼요. 물을 마시면은 위가 이렇게 쪼여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스프를 먼저 마시고 그 스프에 빵을 적셔가지고 배를 조금 채운 다음에 그제서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제가 한 7일, 일주일 딱 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음식에 대한 소중함, 굶주림의 고통을 배웠어요. 제가 그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 참여해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배웠고요. 또 이 라마단 금식을 해가지고 제가 또 혜택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엄청 유명한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관광을 하는데 남자들이 기도하는 공간, 그리고 관광객 통로, 여자들이 기도하는 공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그런 기도 공간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도 공간에 벽이 쳐 있고 그 경비원분들이 계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제가 라마단 같이 했다고 안 믿죠. 당연히 동양인 얼굴인데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다가 결국엔 들여보내주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저를 그 사원 내부에 기도하는 공간, 이제 정말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까지 이제 이 안내를 해주면서 공간 소개를 해줬어요. 거의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 문화를 알리는 느낌으로 저를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맑은 향기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마단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맑은 향기님께서 아까부터 작가님에 대한 응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소통도 자주 해주셔가지고 우리 맑은 향기님께도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 보내드릴 거니까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서요. 링크 접속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가 종교는 사실 무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더 다양한 종교를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요. 교회를 그만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이제 햄버거를 위해 불교를 갔고요. 이제 많이들 웃으시네요. 예, 불교를 가서 이제 그 두 손을 뭐 합장을 하고 예, 불교를 갔고요. 이제 또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러 번 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의 대표 문화죠. 12제자 중에 야곱의 이제 무덤이 있는 성당인데 그렇게 천주교도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굉장히 유명하다기보다는 이제 국교와 비슷한 이슬람교가 있는 터키에 갔으니까 그래도 종교와 밀접한 사람들의 문화도 겪어보고 또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그 들어가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골목 여행님께서 현지인들은 이스탄불 사원에서 기도하는 건가요? 매일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맞을까요? 그 꼭 이스탄불 사원이 아니라 제가 그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 이슬람 그 성지가 또 따로 있어요. 터키가 아니라 왜 다른 나라에 뭐 거기에 한번 가는 게 이제 그 종교에 해야 하는 것이었고 대부분 사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원에서 시간마다 아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기도를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이슬람 사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그 내부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엄숙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갔던 데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누워서 핸드폰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멈추면 안 된다고. 이슬람교 그 사원 안에서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일부러 기도하는 분들한테 가서 장난을 칩니다. 기도를 하러 엎드려 있으면은 거기에 올라타고 일부러 올라타고 장난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우리 제이야님께서 라마단 자체도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젊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셨군요.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이게 젊음의 특권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을까요? 그게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갔으면 조금 어려웠다. 내가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가도 하죠. 저는 합니다. 난 용감하니까. 네, 용감할 거예요. 예. 네. 우리 후르츠님이 3시간 동안 라이브가 진행되는데 강철 부대 출신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매주 종교를 바꿔서 불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천주교 기도문도 외우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3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미리 촬영해 놓은 저희 뭐 영상들도 많고요. 또 작가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받았고요. 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스탄불 이제 관광을 마치고 터키 모든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 제가 그 PPT에 지금 사진에 있는 터키 프라하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프라하로 가게 된 이유는 여기가 프라하 까르교인데요. 프라하로 제가 가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그 순례길을 걷기 위해 아이들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인솔하는 인솔자 역할을 하기로 해서 서로 약속이 돼가지고 제가 프랑스 파리로 가야 했는데 원래 그 터키 비자가 끝나는 시간과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비어 있어가지고 프라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라하 같은 경우는 물가도 싸고 맛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열흘 동안 정말 재밌게 즐긴 것도 있는데
좀 저한테 특별한 인연이 된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과거 여행을 했을 때 꽤 오랫동안 여행을 한 달 정도 같이 여행을 했던 미국인 친구도 프라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또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수원시민이니까 뭐 송원초등학교, 조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그곳에 같이 나온 친구와도 세 학교를 모두 같이 나온 친구와도 프라하에서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할 정도로 프라하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주었죠. 이제 프라하를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들과 순례길을 걷기 전에 일단 파리 관광을 먼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시나 어떤 해외 여행, 로망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궁금한데 혹시 진행자님께서는 있으신가요? 저는 로망? 사실 딱히 먼 미래를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나는 코로나를 끝나면은 어디를 가야겠다 또는 어떤 계획을 성공을 시켜내야겠다라는 어떤 미래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당장 내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일을 잘 해결하지? 라는 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대해서 엄청난 로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이나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보다 몽마르트 언덕에 로망을 갖게 된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개봉한 영화 아멜리에라는 게 있어요. 오드리 또또의 주연인데 영화 아멜리에가 몽마르트 언덕 배경으로 촬영이 되었고 또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장님의 손을 잡고 언덕을 되게 발랄하게 뛰어 내려가면서 그 파리 시내를 소개해줘요. 그 언덕 길에 뭐 오늘도 과일 가게 아저씨는 문을 열었네요. 과일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오늘 아주머니께서는 뭐 머리를 새로 하셨네요. 이거를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과 손을 잡고 뛰어 내려가면서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요. 제게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보고 뭐 박물관도 들어갔지만 몽마르트 언덕을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정에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그 중간에 화가의 거리라고 해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것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또 점점 몰리고 그랬는데 아니겠지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더위를 뚫고 인파를 뚫고 올라가서 딱 봤는데 정말 사람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몽마르트 언덕은 이게 아닌데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 난간에 한번 기대서 밖을 한번 바라보자 해서 이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소리 관광객들의 소음과 이제 날이 너무 더워서 차가운 물을 파는 장사꾼들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 로망이 깨졌다라는 것 때문에 아쉬움을 크게 느꼈던 파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수호천사님께서 순례길을 걷는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는 건가요? 이게 순례길을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게 그 대안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아이들과 인솔자와 함께 그 같이 관광하고 순례길을 걷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냥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순례와 같이 몸을 쓰고 자연을 직접 만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거기랑 과거 여행에서 마주쳤다가 꾸준히 연락이 되고 제가 아무래도 유럽에 있으니까 그 인솔자로 가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돼서 아이들과 함께 순례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아이들과 프랑스 파리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북쪽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기차가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산불 때문에 막 8시간이 연착이 되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원래 스페인에 내려야 되는데 기차가 스페인에서 멈춰야 되는데
스페인까지 안 가고 프랑스에서 내려줘가지고 걸어서 국경을 통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주신 우리 수호천사님 그리고 아까 김루아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도 우리 작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루아님도 저희가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꼭 커뮤니티 탭 가셔서 개인정보 남기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골목여행님께서는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맞나요? 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솔자로 떠날 수 있을 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과 여행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이들과 추억보다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재미있었던 것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순례길을 걷고 나서 숙소에서 이제 씻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항상 그 좋은 곳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다들 웃고 계시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핸드폰에 능숙해가지고 그리고 또 약간의 그 핸드폰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모든 일정이 끝났으니까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뭐 사람들이랑 연락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저와 다른 인솔자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해주고 그런 걸 해주고 싶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서 순례길 일정이 끝나면 그 뒤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규칙을 정해보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잘 지켜주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바로 밖에서 얼음땡을 시작을 했습니다. 애들이 얼음땡, 한발뛰기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놀 줄 모르는 건 아니구나. 단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쉽게 유혹당하는 매체들이 주변에 깔려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택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인솔자로서 굉장히 아이들의 그런 변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연에서 놀고 막 바다로 수영하러 가고 자기들끼리 선생님 저 갔다 올게요 그러면 가 그러면 귀여워. 제가 뒤따라 천천히 가면은 너무 잘 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렇게 놀았던 기억도 있고요. 또 또 우리 수호천사님께서 프랑스에서 스페인 국경을 걸어서 넘어가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기도 하셨고 김곰돌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코 시국 때문에 여행에 제한적인데 만약 여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험을 하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마 다음 여행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를 한 바퀴 걸어서 돌아보고 싶어요. 인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바다 따라서 걷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곰돌님께도 저희가 적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해외 어디를 가보고 싶다. 왜냐면은 코 시국일 때는 대한민국에서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많이 세워놓으시는데 호시국이 끝나도 나는 우리나라를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사실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순례길을 23살에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걷기만 하면 되는 여행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관광 상품이 크게 없다는 것을 그때 느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대학교에서 관광 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님들이랑 이야기해서 그런 거 하나 만들자고 했더니 이미 만들어져는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해파랑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욕심을 내서 또 이름도 정해놨어요. 걸어서 동네 한 바퀴라고.
우리나라 한 바퀴를 정말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 생겼었죠 그때. 우리 후르츠님이 저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했었습니다. 뭐 제주도 올레길 등등 했다고 하시면서 추천드린다고 해주셨고 제가 댓글을 잘못 읽었네요. 우리 제이야님께서 국토순례가 꿈입니다. 해파랑길, 제주도 올레길 등등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제이야님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 남겨주고 계셔서 우리 제이야님께도 제가 책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아이들과 또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제가 즐겁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에요. 나이 어리게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많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너무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또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남자 아이들은 키가 보고 있는데 크더라고요. 한 달을 아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1, 2cm 컸으면 티가 안 났겠지만 한 5cm, 막 10cm 이렇게 커버리는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정신적인 성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그때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다가 고생을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의지하는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 인솔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면 하염없이 이제 매달릴 수 있겠지만 인솔자는 인솔을 하는 거지 가족이 아니라서 아이들도 쉽게 그렇게 쉽게 다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정신적인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낯설어하고 경계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서로 그래서 많이 막 다투기도 하고 사소한 걸로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방도 대신 들어주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서로 대화는 안 통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노는 모습 그런 정신적인 성장을 바라볼 때 저는 인솔자로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을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제이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고. 와, 역시 우리 작가님의 팬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 양보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럼 제가 다른 분들께 양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대용님께 제가 양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양보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용님께 제가 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송대용님께서 작가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느강도 우리 한강보다 못하고 우리 남해안 요즘 잘 개발되고 있어서 이태리 해안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관광 개발 가능성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송대용님께도 제가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책 랜덤으로 증정해서 드릴 테니까요. 꼭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서 링크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과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또 아이들에겐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도착을 하면은 저희가 한 600, 700km 정도를 걸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노력 끝에는 분명 물질적인 보상이 평소에는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산티아고 대성당 순례길에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성당에 도착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무언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시간 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꼭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추억을 쌓는 것만으로도 노력할 것들이 충분하다.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도 좀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포르투갈 여행을 관광을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포르투에서 머무를 때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여행 이야기인데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 숙소에 들어왔는데 제가 SNS를 잘하는 게 있고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잘 안 하는 거를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정말 제가 보고 싶은 분이 포르투에 계신 거예요. 그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카를로스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제가 첫 번째 책인 끝과 시작 사이라는 책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포르투갈길을 걸은 이야기와 걷고 난 후에 그 숙소에서 자원봉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약 한 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한 달 동안 같이 살았던 할아버지 이름이 이제 까를로스예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만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저는 영어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다가 그 공통적으로 둘이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는 안 되지만 대화를 풀어 나가고 서로 재미있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이미 어부로서 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셨고 쉼을 가지러 이제 포르투를 전국을 여행하면서 계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 자원봉사했던 곳에 떠날 때 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같은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제가 거의 한 30분이 되는 거리를 사실 외국인데 그냥 그 거리를 밤에 뛰어가가지고 여전히 대화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영어가 늘질 않았고 저도 포르투갈 스페인어가 늘질 않아가지고 여전히 대화는 안 되지만 그때 한 달 동안 같이 지냈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와인을 마셨고요. 저는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몸으로 그냥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오른손이 좀 더 높으면 무슨 의미고 왼손이 좀 더 높으면 그런 이야기, 그런 몸의 대화, 정말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통해 가지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대성방님이 인류의 최초의 언어는 역시 바디 랭귀지죠 라고 하면서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바디 랭귀지가 맞을까요? 네, 바디 랭귀지가 맞죠. 네. 그래서 그냥 별 다른 게 없어요. 그 스페인어로 아미고가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 손에는 담배를 이렇게 들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이렇게 해서 아미고 막 이런 대화. 나에게는 담배와 와인만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이렇게 뚝뚝뚝 막 자기 그 지도를 한번 찍어주고 여기서 뚝뚝뚝 하고 하면은 너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람이라 함은 뭐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 의지, 내가 너랑 통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 책의 아마 마지막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벌써요?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하라면 내일 9시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 참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실래? 그 국가마다 제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씩 뽑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채팅으로 더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이야기 맛집이거든요. 말씀해주시면 네, 여러분들 술술 댓글 많이 나와요.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마지막이지 갖고 있는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역시 우리 수호 천사님께서 단지 여행객이 아니라 솔레길, 인솔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세계를 다닌 경험이라 조금 더 특별한 것 같다라고 하셨고 9시까지 들을까봐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9시 지났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9시 지났습니다. 9시 1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도 지치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리스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같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비행 일정도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과 다른 인솔자분들이 먼저 떠나고 저는 리스본에서 하루 더 묵었어요. 그게 한국을 떠나온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하루가 그동안 7개월간에 있었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리스본이라는 도시는 제가 두 번째예요. 또 개인적인 추억도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비행기를 경유했던 곳이 이제 터키 이스탄불 공항이었어요. 이스탄불 공항에서 경유를 해서 포르투갈에서 터키로 갈 때는 그렇게 한국인이 많지 않았는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갈 때는 이제 같은 비행기에 한국인이 많이 타셨습니다. 터키 앙카라도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적었고 프라하에서도 중고등학교 초중고 친구를 만났지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아이들을 대표해서 제가 어떻게든 몸짓 발짓하고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해가지고 한국어를 되게 편하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 알게 모른 감정이 쌓여있는 상태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앞자리에 조금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앉으셨어요. 한국인 분이셨고 그 옆자리에는 터키인 한 학생처럼 보이는 터키인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터키 분이 한국말을 할 줄 아셔가지고 비행이 익숙하지 않으신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모습을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데 식사 시간에 이제 제가 다 나눠주고 빵을 뜯는데 할머니가 학생에게 한마디를 툭 건네는데 그게 제가 좀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울컥 뭉클했던 게 그냥 거기서 학생한테 많이 잡서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5글자가 너무 정감이 있고 내가 기다리던 한국의 느낌 그걸로 다가와서 제가 좀 뭉클해가지고 식사를 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맑은 향기님께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 타보셨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땠나요? 저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그 말이 아마 책이랑 영화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주간 열차를 탔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타본 거 아닌 거 맞죠? 네, 주간 열차. 약간 말씀 바꾸는 것 같은데. 아니 항상 포르투에서 리스본으로 갈 때는 주간 열차를 타고 해가 쨍쨍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잠을 잤습니다. 네, 그런 주간 열차를 탔고 개인적으로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책이랑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 대성박님께서 아쉽네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그래도 줄거리를 보듯이 요약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대성박님께도 저자 친필 사인이 들어간 저서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커뮤니티 탭 들어가서 링크 접속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하실 말씀 남아있는 거 맞죠? 많죠. 누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눌러봐야 될까요? 그러면 키워드를 정해주시면 제가 그 키워드를 조금 조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책을 피시고 네, 자 28번째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한번 키워드를 한번 쭉 말씀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지금 터키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지금 느끼고 싶은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지 않아가지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 때가 언제인가요? 이게 이제 순례길을 걸었을 때인데요. 이게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이고 일단 그 페이지 수 말씀을 해줘서 얘기하는 게 이게 작은 문고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담다 보니까 저희가 페이지 수를 뺐고요. 그리고 소제목이 없습니다. 책에 다들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로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피더라도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게 제가 해놓은 장치들입니다. 자, 그 보여주신 사진 이야기를 하면은 순례길 일정을 마치고 넓은 공원에 이제 쉬러 나온 거예요. 이제 노을을 맞으러 나왔는데 잔디밭에서 어떤 아이와 아빠가 너무 디즈니 만화 영화처럼 막 그 몸을 부딪히면서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막 아이가 아빠 간지럼 태우고 위에 올라타고 아빠는 막 아이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그런 모습이 너무 영화와 같은 모습이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인솔자 한 분께서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인데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평화롭고
그렇게 아이와 부모가 교감할 수 있을까? 그런 감정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분께서는 감명을 많이 받으셨었죠. 네. 우리 김대균님께서 책방에서 와인 한 3잔 마신 기분이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메탄동 독립책방 대표라고 해주셨는데 와인 판매하나요? 네, 와인 판매합니다. 우리 대균님 그러면은 어떻게 단골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책방에 굉장히 자주 와 주시는 분인데요. 와인도 자주 드시러 와 주세요. 그럼 우리 대균님께 저희가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균님 책 선물해 드릴 테니까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맑은 향기님께서 노을을 맞이하는 마음, 노을이 지는 시간을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갬성갬성한데 어떠시나요? 일단은 노을뿐만 아니라 제가 바다도 좋다고 했잖아요. 햇빛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은 많이 그 피부가 여행을 안 다니고 맨날 책방에만 있어서 많이 밝아진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햇빛을 워낙에 좋아하고 반대로 선크림을 싫어해가지고 얼굴이 이 테이블보처럼 색깔이 검정색이 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햇빛을 좋아하고요. 특히 노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출은 정면으로 눈으로 이제 해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뜨는 해는 눈에 담기가 너무 밝아서 힘든데 노을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정도가 빛의 밝기가 약해가지고 쭉 볼 수 있어서 제가 맨 얼굴로 노을을 맞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가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지금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 사심을 담아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목여행님께서 리노 작가님 오른팔에 문신이 보였는데 이거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저야 이야기하는 거 괜찮은데 제 여기 오른쪽 팔에 보시면은 사실 만년필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제 친구가 해주는 건데 사실 이 안에는 수술 자국이 있어서 제가 그걸 덮은 겁니다.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 자국을 갖고 있다가 요 문신은 올해 1월에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올해 2월부터 정식으로 책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방을 운영할 때 좀 뭐랄까 자기 암시라고 하죠. 제가 원래 작가는 아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또 책을 판매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책에 담긴 감정, 문장 이런 것을 꼭 전달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또 문신을 해주시는 분께 제 친구에게 그런 것을 담아서 만년필 디자인에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딱 제 수술 자국에 맞는 길이의 이 만년필 문신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후르츠님이 갑자기 슬퍼집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수호천사님하고 골목여행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요거를 합쳐가지고 한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요. 작가님은 여행책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으시면은 추천 도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있을까요? 요즘 좋아하는 책이라면 당연히 있고요.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떤 거냐. 근데 그런 가장 좋아하는 책이 사실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거를 저는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되게 시집을 원래 읽진 않지만 제가 책방에 들어오는 책들을 다 읽어보려고 해서 시집도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제비꽃은 오직 변두리의 것이야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책은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요. 아까 책방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면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 책을 제가 혼자 디자인하고 쓰고 유통 마케팅 다 혼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렇게 유통이 되는 책들을 이제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비꽃은 오직 변두리의 것이야 라는 책도 독립출판물이고 아마 교보문고나 이런 곳에는 오히려 구매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역 서점 중에서도 좀 색깔이 맞는 서점에는 입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말문이 막히는데요. 우리 용준님과 골목여행님께서 책방 가는 길과 책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인사드리면서 책방 홍보까지 해주시고 제가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책방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라는 책방입니다. 구 법원사거리 메탄동 쪽에 있고요. 평일에는 월요일만 쉽니다. 늘 월요일만 쉬는데 이제 뭐 대체공휴일이라던가 추석 이런 공휴일이 있으면 안 쉬고 운영을 합니다. 책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출판물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좀 재밌어 보이겠다 싶은 책들을 준비해 두고 있고요. 만약에 책방에 오셔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특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아직 독서를 취미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독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책방에 오셔서 책 추천 말씀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그 뭐 키워드를 말씀해달라는 듯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 조합을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방에서는 간단한 음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까 와인 판매하신다고 하셨죠. 뭐 와인, 음료 그 외에 다과도 있는 거죠? 네, 토마토 마리네이드도 있고요. 샌드위치도 있는데 또 토마토 마리네이드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손님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네, 우리 수호천사님께서 용감한 작가님 여행 응원할게요. 책방도 용감하게 운영하셔서 동네 오랫동안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경님도 마지막으로 작가님 만나러 놀러 갈게요.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작가님 오늘 토크살롱 긴 시간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